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조 대림 채용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조그룹이 저는 정말 반가운 게 자소서를 상당히 많이 읽어보는 것 같아요. 자소서를 보는 바운더리가 넓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기업이에요. 일단 저희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탄탄하고 전통 있는 체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니까 꼭 여러분들이 원서를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 어떤지 이런 거 명확하게 제가 다 해드릴 거고, 제가 쓴 자소서 보시면은 이제 와, 이게 자소서구나 할 거예요. 상담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조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은 사조 대림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동원 참치와 사조 로하이 참치 정말 기억이 많이 나고, 대형마트에 가면 사조 참치 정말 많았거든요. 사조그룹은 원래 1971년에 참치 독항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조 해표, 사조 대림, 사조 오양, 캐슬렉스 골프장을 한가족으로 맞이를 했습니다. 사조 대림의 경우 이제 1945년에 서대양 주식회사로 첫발을 내딛었고, 그 후에 각종 냉장식품을 개발 공급하여 성장했으며, 이후에 대수산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에 2006년에 사조그룹에 편입되었고, 사조 대림으로 이제 계층을 했습니다. 사조그룹이 상당히 많은 걸 하는 회사입니다. 자, 저희 학생들도 계속해서 합격 소식을 만들어냈었고요. 직무를 보면은 이번에 어떤 직무가 있을까요? 그룹 식품기획실, 구매팀, 원료영업팀, 영업본부. 영업본부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팀, SCN기 정말 많이 있죠. 아니, 요즘 정말 문과 진짜 안 뽑아요. 2024년부터 정말 지옥 같은 취업시즌이 시작돼서 문과를 너무 안 뽑는데, 이런 와중에 문과를 이렇게 다양한 직무로 많이 뽑아주는 기업이 어딨어요. 이 정도 네임밸류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래서 꼭 원서를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 기한은 2월 2일까지니까 꼭 잊지 말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조도 이제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분야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보유한 역량은 무엇이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본인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인데, 이제 이런 항목들은 경험 항목 중에서 스토리를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직무하고 관련된 만한 얘기들을 풀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중고 신입 인턴 같은 업무 경험 있으면 그런 것들 뭐 천재니까 그런 거 하나에다가 뭐 데이터 역량 있으면 데이터 역량, 협상력 있으면 협상력, 이런 걸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과정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역량을 쌓았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항목은 목표를 수립했으나 달성하지 못했던 경험과 부족했던 역량은 무엇인지, 그 과정을 통해서 느끼거나 배운 점을 작성하는 항목인데, 자, 일단 이런 건 스토리텔링 항목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을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설명하듯이 마치 매출 5% 향상시킨 게 이 항목에서 가장 어필해야 될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하면은 청담자는 이걸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읽으려면 외우면서 봐야 돼요. 여기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한 호흡에 읽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넣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끔, 항목마다 요구되는 어떤 캐릭터적인 역량, 이런 항목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단순히 똑똑하고 업무만 잘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항목인 거고, 자, 그럼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상황을 바로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 여러분들이 영화, 드라마, 웹툰 같은 스토리텔링을 볼 때 주인공이 어떤 문제점에 처했을 때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어떤 걱정을 하면서 그걸 끝까지 궁금증에 보게 되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스토리텔링의 중심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을 공감대 있게, 흡입력 있게, 임팩트 있게 작성하면은 그 다음에 한 절반 이상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거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적인 부분이나 뭐 솔루션, 이런 부분에서 느끼거나 배운 점을 작성하기보다는, 이런 항목은 좀 발로 뛰는 열정이에요.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마스터 자소서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작성하고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이루지 못했던 걸로 조금 변형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퀄리티가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 자, 천재인데 지원 동기하고 둘 다 적으래. 이거는 원래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기업 지원 동기랑 포부만 작성하면 돼요. 왜냐하면 직무 지원 동기는 포부랑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입사 포부가 입사 후 나의 커리어 플랜을 직무 중심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직무 커리어 플랜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직무에 지원하고 싶은 거겠죠. 동기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만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지원 동기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로 드리는데, 이거 꼭 보시면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꼭 보세요. 꼭 보시고, 기업 지원 동기는 이제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이 기업에 사랑 고백하는 거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무 지원 동기는 직무에 대한 나의 관심도를 경험에 기반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입사 포부는 여기서 직무 지원 동기 안 쓰죠. 입사 포부도 제가 위에 영상 드리니까 꼭 보셔서 입사 포부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꼭 넣어야 돼요. 뭐냐면 나의 어떤 경험이 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기여라는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나의 입사 후 커리어 플랜, 직무 중심적인 거 2단계로 작성하시면 좋고요. 마지막 경력 기술서,
경력 지원자인 경우 작성하는 건데, 저는 근데 이거를 경력 지원자가 아닌 경우에도 인턴이나 이런 걸로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경력 지원자인 경우 작성하는 건 이제 어떤 부담감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인턴을 멋있게 써서 또는 중고 신입이어서 업무를 한 게 있다, 멋있게 만든 게 있는데 안 넣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걸 넣고서 이제 합격 소식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늘 사조 대림, 사조 그룹 이제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취업 상담에 오시면은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여러분들 자소서 상태 평가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지,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제가 전부 다 봐드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